김민석 의원 오늘 명언들이 많아가지고 좀 다른 얘기들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오늘 방송을 언제까지 하려고 또 제가 또 이러고 있는지. 근데 무조건 12시 되면 끝냅니다. 자, 그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합당을 했었으면 과연 지성 결과가 어땠을까? 합당을 했다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지도자는 그 합당을 성공시켰어야 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합당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꼭 필요한 과정인 수기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합당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그 합당을 성공시키지 못한 정청래 대표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에 페이스북 한마디 한마디 뭐 논리가 빈틈이 없죠. 이래도 정청래는 죽고 저래도 죽는. 뭐지?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죠? 정청래 말대로 합당을 해갖고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합당을 성공을 시켰어야지. 그게 당대표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본인 얘기대로 뭐 저는 정청래의 어떤 이런 가정법 정치에는 만약이 없다고 그럽니다. 가정법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정법은요, 합당했으면 조국하고 정청래가 투톱으로 전국을 휩쓸고 다녔으면은요, 지방선거는 완전히 개박살 났습니다. 그나마 조국이 평택선거에 나오는 바람에 저 정도로 우리가 막은 거지.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택에서 저 난리를 쳤는데도 서울에서 선거를 지는데 정청래하고 조국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전국을 휩쓸고 돌아다녔다. 선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2030이 투표를 안 했을 거야, 아예 아마. 민주당 끝난 거예요. 아니 2030한테 지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조국이 잠깐 평택에서 설친 거 가지고도 2030들이 서울에서 투표를 안 해가지고 서울에서까지 패배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조국이 선대위원장 간판 달고 명함 달고 돌아다녔어 봐요. 개박살 났습니다. 진짜 개박살 났어요. 우리 당원들이 진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맞다고 보지. 무슨 합당을 했으면 뭘 어디서 이겨. 평택은 이겼겠지. 평택은 이겼겠죠. 조국이 됐겠지. 아니 그렇잖아. 평택에서 조국이 됐겠죠. 평택이 이겼겠다. 아니 평택은 후보가 한 명이 나가면 아무나 이기는 거잖아요. 김용남이 공천받았으면 김용남이 이기는 거고, 조국이 공천받았으면 조국이 이기는 거잖아. 평택 빼놓고 이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설령 김민석 의원 말대로 뭐 정청래가 주장하듯이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목숨 걸고 어떻게든 당원들을 설득해서 합당을 성공시켰어야지. 라이퍼플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김민석 의원의 후보의 논리가 진짜 빈틈이 없잖아. 그죠? 정청래 뭐라 그럴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래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저래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사실은. 당대표였으니까. 당대표면은 선거 결과를, 그러면은 합당을 반대한 민주당 당원들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선거를? 민주당 당원들이 선거를 지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도 책임질 자세가 없어요, 정청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 내로남불이 가훈 아니냐 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들은 언제나 잘못이 없어요. 다 유권자 탓. 이게 친문들의, 제가 종특이라고 그러잖아. 내로남불, 남 탓하는 거. 2012년 대선 때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2012년 대선에 박근혜한테 이제 우리가 51대 49로 졌지. 간발의 차이로 졌어요. 이 선거 왜 진 겁니까? 대선 때. 여러분. 선거는 민주당이 잘못했으니까 졌지.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유시민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정희 때문에 졌대. 이정희가 싸가지가 없어서 졌대요. 그냥 남 탓이야. 이번 지방선거도 그러잖아요. 2030이 극우화돼서 졌대요. 유권자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정희 탓하는 거는, 다른 당 탓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아니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뭐 김어준을 비롯해서
친문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 2030이 보수화 극우화 돼가지고 졌다 이번에.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유권자 때문에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절대로 잘못하는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잘못하는 게 없어. 완벽해. 그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쟤네들이 참지를 못하잖아. 문재인을 왜 까냐? 깔만하니까 까지. 근데 문재인은 완벽하잖아. 까면 안 되잖아요. 이선희님, 같으면 통합, 다르면 연대, 좁으면 확장. 민주당 당대표는 잼통과 한몸인 준비된 김민석, 까미 동지 여러분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민석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고 가시죠. 합당 문제에 대한 제 원칙은 명료합니다. 아무리 어떤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들이 이건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선거 전략성 맞지 않는다. 그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조국혁신당 스스로가 합당이 맞는지 아니면 독자로 가서 연대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이 먼저 결정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또는 당이 어떤 때는 단일화를 연대를 해서 우리는 다른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사실상 같은 당이라고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명료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민주당도 당원들이 찬성하고 조국혁신당도 당원들이 찬성하면 그때 비로소 합당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그때는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1대1로 할 수도 없고 당명을 바꿀 수도 없다. 그건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이것이 합당 문제에 대한 원칙이다. 합당 문제에 대한 네,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뭐 더 이상 뭐 덧붙일 얘기가 없어요.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토론의 여지가 없는 얘기야. 반론의 여지가 없는 얘기죠. 당원들이 원해야 돼. 첫째,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원의 당원들이 모두 원해야 합당을 하는 거지. 그 대가리에 있는 당대표하고 지도부가 원한다고 합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원 주권 민주주의라고 정청래가 말끝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당원들이 원해야 합당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의 정체성, 본인들의 방향성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민주당하고 다른데 왜 어떻게 합당을 해요? 김민석 의원이 계속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같으면 통합, 다르면 연대예요. 그럼 다르면 정체성이 다르고 DNA가 다르면 다른 거잖아. 다르면 연대를 하면 되는 거야. 진보당하고도 연대 잘하고 기본소득당하고도 연대를 잘해요. 응? 합당하면은 선거 못 이긴다. 과거에 그 진보당하고 합당 안 해가지고 우리가 선거 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진보당하고도 연대해가지고 여러 차례 선거를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진보당이 지금 지금 조국혁신당보다 의석이 많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서로 연대 협력해가지고 후보 단일화해서 선거 때 좋은 결과를 냈던 그런 경우들 얼마든지 있잖아. 그래서 다르다고 해서 합당을 안 한다고 해서 선거 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패배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색깔이 다른 걸 억지로 섞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분란이 생기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인데 쇄빙선, 진보 개혁의 길을 가겠다라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 계속해서 이념 투쟁, 노선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입법 하나하나마다 계속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 이번에 보안사건 문제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계속 노선 투쟁이 벌어진 것처럼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국혁신당은 진보 개혁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쇄빙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갈 길이 다른 두 배를 합쳐놓게 되면 서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가지고 허구한 날 싸움질밖에 더 합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 안에서 권력투쟁, 노선투쟁이 때문에 허구한 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중도층 유권자들,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저것들은 일하라고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뽑아줬더니 허구한 날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당하고 색깔이 다른 조국당을 합쳐놓으면은 허구한 날 싸울 텐데 맨날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게 과연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당이 김민석 의원 얘기대로 중도 보수 정당으로 노선 변경을 해야 돼요. 노선 변경을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으로 조국당이 노선 변경을 하면은 그때는 합당 문제를 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조국당이 계속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민주진보 진영의 갈등이 일상화된다라는 거예요. 구조화돼. 민주당은 맨날 안에서 싸우는 정당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응?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조국당과 색깔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는 그 이른바 이제 그 법사당, 청래당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나가라고. 아니 그러면 되잖아. 본인들은 진보 쪽으로 가야 돼. 검찰개혁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런 자들은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해서 청래혁신당을 만들든지 조국 청래당을 만들든지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민주당이 중도 실용 노선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1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의원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해서 조국 청래당을 만들어서 자기들 색깔에 맞는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노선이 맞으면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지. 그럼 의석이 늘어나고 나중에 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자, 이 문제와는 별개로 제가 이제 김민석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당원들이 설령 조국당 당원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동의를 하고 조국당이 노선 변경을 해서 민주당의 흡수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저는 합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조국을 빼고 오면 모르겠습니다. 올려면 자 흡수 합당인데 조국을 빼고 와라. 조국을 빼고 오면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국이 포함된 흡수 합당도 이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듯이 2030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쟁취를 해서 2030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게 지금 민주당의 연속 집권 전략이에요. 그런데 조국은 이번에 리센느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됐듯이 2030을 뭐 이렇게 끌어들이기는커녕 2030들이 민주당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전에 하던 모질이 짓을 본격적으로 더 하게 될 텐데 2030을 다 걷어차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저는 그런 짓이라고 봐.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조국당과의 합당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없어야 된다. 민주당의 노선이 2030을 포기하고 그냥 털레반들만 데리고 정치하자 뭐 이렇게 바뀔 게 아니라면 2030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조국하고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이제는 합당이건 통합이건 연대건 아무 말도 나오지 말아야 돼. 조국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안 그러면 2030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민석 의원의 지금 얘기가 뭐 누가 봐도 뭐 합당의 의사가 없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발언이긴 했지만은 명시적으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김어준하고 명시적으로 손절을 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지금.
안 그러면은 김어준 리스크를 민주당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자, 민주당이 아무리 잘해도 김어준이 헛소리 한 번 하면 다 점수 깎아먹는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보안사건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그렇고 김어준이 지가 지 뚫린 입으로 아무 말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립니까? 가서 김어준의 입을 막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데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김어준이 민주당의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김어준이 하는 말이 민주당의 당론처럼 보여요. 근데 민주당도 김어준과 명확하게 손절을 안 해.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김어준이 하는 말이 즉 야 1년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몇 번씩 벌어진다. 이거 검찰이 보안사건 유지하기 위해서 공작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의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들은. 그러면은 우리는 김어준하고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된다고. 확실한 퍼포먼스로.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시면은 뉴스공장 출연 금지령 최소 아니면은 유튜브 출연 금지령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김어준과 민주당은 가는 길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 김어준을 내치는 퍼포먼스를 해야 돼. 그거 털레반 몇백 표 때문에 100만 표 때문에 중도 보수 유권자 몇백만 명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야. 그거 놓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얻어. 그거는 조국한테 주자고 털레반은. 조국한테 다 줘. 우리가 어떻게 왼쪽도 먹고 오른쪽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습니까? 그 헛부리 영감 같은 욕심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털레반 100만 명은 그냥 조국한테 주는 셈 치고 이혼 선물로 줘요 이제. 결별 선물로 조국한테 털레반 100만 명 주고 김어준 시청률이 이제 100만 명밖에 안 되잖아. 100만 명밖에. 그게 또 다 털레반이겠어? 그거는 조국 줘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저 광활한 중도 보수의 바다로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뉴 이재명의 바다로 나가자. 그러려면 김어준하고 선을 긋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조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단호하게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우리 의원은 원체 이제 우아하신 분이잖아.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유권자들이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정치평론가들이 볼 때는 김민석이 이제 합당 불가 선언을 한 거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지. 이제 합당을 안 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렇게 못 느껴요. 그래서 확실히 그냥 선을 그어버려야 돼. 조국하고 합당 안 한다. 각자 자기 갈 길 가자. 우리 남남이다. 이혼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선을 긋고 앞으로 서로 열심히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자. 조국의 재혼 응원한다. 이러면 돼. 그죠? 앞으로 누구랑 살건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나는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재혼을 응원한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유권자들이 모른다는 거야 제가. 응? 절대 모른다. 그래서 명확히 선을 좀 그어달라. 요거는 우리 김민석 우리 대표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2030과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장이. 말로만 구조적 다수, 말로만 확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명확하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오른쪽 깜빡이를 확실히 넣어주라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왼쪽 깜빡이 넣고 유권자들이 볼 땐 그거야. 왼쪽 깜빡이 넣고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도.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의원은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 거다. 중도 보수로 갈 거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우리는 중도 실용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깜빡이는 지금 어디 켜져 있어요? 조국당하고 합당한다. 계속 이렇게 깜빡이를 넣고 있잖아 지금. 이거 어떻게 둘 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오른쪽에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가버리라 이거야.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뭐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 오른쪽으로 가기로 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왼쪽 깜빡이를 키냐고. 유권자들 헷갈리게. 뒤에 오는 차들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저는 확실하게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라. 자, 두 가지입니다. 김어준하고 손절해라. 이걸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로 보여줘라. 그 다음에 조국당과도 선을 걸라. 합당 문제 적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는 절대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선을 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뭐하러 얘기해.